서울의 번잡한 골목, 한 작은 식당의 문이 삐거덕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주방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야, 너 그 새끼 봤어? 완전 게이 같았어. 직원들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사장 김민주는 손에 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랜 세월 묻어둔 비밀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35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한국 남자였다. 그는 이 작은 국밥집을 물려받아 10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국물을 끓이며 손님들의 미소를 지켜보는 게 그의 삶전부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가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남자아이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을 때부터 그는 그 감정을 깊이 파묻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이 작은 식당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는 오늘도 그냥 사장으로 살아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오늘 그 장난 속에서 그의 본 모습이 서 있었다. 직원들, 젊은 알바생들은 모르는 척 웃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말이 칼날처럼 스쳤다. 식당 문이 닫히고 손님들이 줄어든 오후, 민주는 주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바깥 거리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서울의 밤이 펼쳐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10대 때 학교 뒤편에서 몰래 만난 그 소년의 손길.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다음 날 소문이 돌았고 그는 이상한 놈 소리를 들었다. 그 후로 그는 벽을 쌓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식당을 이어받았을 때 그는 결혼 압박을 피하기 위해 바쁘다 고만 말했다. 이제 35살, 여전히 혼자였다. 직원들 20대 초반의 지훈과 수민, 그리고 최근 들어온 신입 민수은 그를 형처럼 달았지만 그들의 장난은 때때로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 사장님, 여자친구 없으세요? 혹시? 그런 말들이 가벼운 농담으로 끝나지만 민준에게는 폭풍이었다. 그날 밤 식당을 정리하며 민준은 지훈에게 물었다. 야, 너희들 그런 말 자주 해.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뭐요? 게이 얘기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사장님 왜요? 진짜로 관심 있으세요?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황급히 주방으로 피했다. 문을 잠그고 그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이 감정을 숨겨야 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 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고 식당 안은 따뜻한 국냄새로 가득 찼다. 민주는 여전히 비밀을 지키며 일했다. 하지만 그 장난 사건 이후 직원들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지우는 더 신경 쓰는 듯했다. 사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뭐 고민 있으세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다. 지우는 22살, 대학생 알바생으로 밝고 솔직한 성격이었다. 그는 종종 민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형, 저 요즘 연애할 사람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데.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도? 아니, 그럴 리 없다. 민주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한편 신입 민수는 25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가끔 직원들의 장난에 어색하게 웃었다. 민수야, 너도 게이 같아 보이네. 수민의 장난에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아니에요, 언니라고 대답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민수도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 그는 민수에게 다가가 물었다. 민수야, 적응됐어?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감사해요. 집에서. 가족이 좀 복잡해서요. 그 말에 민주는 공감했다. 가족의 무게, 그건 누구나 안고 사는 짐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민주는 홀을 오가며 주문받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지훈이 갑자기 다가와 속삭였다. 사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게이예요. 민준의 세계가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형한테 말할 용기가 나서. 형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민주는 목이 메었다. 지훈아. 나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지훈은 놀라서 물었다. 형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오랫동안 숨겼어. 그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았다. 식당 문이 닫힌 후 그들은 주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자신의 고백을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처음 알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숨기다 보니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업을 지켜라라고 하셨는데 이 식당이 나한테는 피난처이자 감옥이었어. 그 밤 서울에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두려웠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봄이 왔고 체리 블라썸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식당은 여전히 바빴지만 민준과 지훈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지훈은 민준에게 형, 이제 숨기지 마세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웃었다. 너 덕분에 용기가 나네. 하지만 수민과 민수의 장난은 여전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수민이 말했다. 사장님, 요즘 지훈이랑 붙어 다니시네? 무슨 사이예요? 민준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그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그냥 좋은 동료지.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말해야 해라고 다짐했다. 민수는 점점 민준에게 가까워졌다. 그는 지방에서 올라온 이유를 털어놓았다. 집에서 아버지가 제 성향을 의심하시고 쫓아내셨어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민수도 게이였다. 민수야,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이겨내자. 세 사람 민준, 지훈, 민수은 비밀의 동지들이 되었다. 수미는 아직 모른 채 그들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너희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 민주는 감사했다. 그녀는 가족 같은 존재였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민수의 팔이 되었다. 민주는 황급히 달려들어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 순간 수민이 들어오다 그 광경을 봤다. 사장님, 지훈이랑 민수랑. 무슨 일인데 이렇게 끈끈해.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다. 얘들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게이야. 그리고 지훈이랑 민수도 그래. 침묵이 흘렀다. 수민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아, 나 진짜 몰랐어. 미안. 내 장난 때문에. 그녀는 울먹였다. 하지만 난 상관없어. 너희가 행복하면 돼. 그 고백은 식당을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삶이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무거웠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언제 결혼하냐고 물었을 때 민주는 내 삶은 이 식당이야 라고 대답했다. 지훈과 민수는 그의 곁에서 지지했다. 가을 잎이 물든 10월, 식당은 10주년을 맞았다. 민주는 직원들과 손님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는 연설에서 말했다. 이 식당은 나한테 단순한 직장이 아니야. 여기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았어. 여러분 덕분에. 지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형,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요. 수미는 웃으며 이제 장난 안 할게 라고 말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민주는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겨울이 다시 오고 민준의 어머니가 식당을 찾았다. 그녀는 60대 후반, 여전히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이었다. 민준아, 너 아직도 혼자야? 이 나이에 민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나 게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데려올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울며 나갔다. 민주는 무너질 뻔했다. 지훈이 안아주었다. 형,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도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왔다. 어머니가 돌아왔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어머니를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식당은 더 번창했고 직원들은 가족이 되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었다. 오늘도 나로 살아. 서울의 여름밤은 습하고 무거웠다. 민준의 식당, 민준국밥은 여전히 골목의 명물이었다. 손님들은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직원들은 웃음소리로 주방을 채웠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잔상들이 맴돌았다. 어머니의 고백 후 그는 더 강해졌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식당을 방문했다. 사장님, 10주년 기사 쓰려고요. 특별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민준은 망설였다. 말할까? 아니, 아직은. 그는 그냥 가족 같은 직원들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지훈은 이제 민준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23살이 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직원이 되었다. 형, 저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형 곁에 민준은 웃었다. 너 때문에 식당이 밝아졌어. 그들의 관계는 로맨틱한 기운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가끔 주방에서 손이 스치면 민준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제대로 가자. 민수는 26살, 이제는 요리 담당이 되었다. 그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지만 가끔 지방 가족에게서 전화가 오면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아직 용서 안 하셨어요. 민주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시간이 약이야. 우리처럼 수미는 24살 홀 매니저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LGBT에 대해 공부하며 나도 지지할게 라고 말했다. 사장님, 다음에 프라이드 행사 가요. 민주는 고마웠다. 그녀의 솔직함이 식당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여름밤 식당 파티에서 사건이 터졌다. 옛 친구가 방문한 날이었다. 민준아, 오랜만. 아직도 혼자야. 친구의 장난에 민주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지훈이 끼어들었다. 형은 이제 나랑 있어요. 친구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 너희.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는 커플이야. 그 고백은 자유로웠다. 친구는 놀라다 웃었다. 아, 축하해. 시대가 변했네. 그 후 민준과 지훈의 관계는 공식화되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서울의 한강을 걸었다. 형, 나 처음으로 사랑 느껴요. 지훈의 말에 민준은 나도 그래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식당 리뷰가 나왔다. 사장 게이래. 이상한데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지훈이 말했다. 무시해요. 우리 삶은 우리 거예요. 가을, 민준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숨겨진 맛, 숨겨진 나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이건 용기 있는 이야기예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보냈다. 출간일, 서점 앞에서 지훈과 민수, 수민이 서 있었다. 형, 성공할 거예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감동적이에요 라는 편지를 보냈다. 겨울,
프라이드 행사에 민주는 참가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그는 외쳤다. 나를 사랑해요. 군중의 환호 속에서 그는 울었다. 어머니도 왔다. 민준아, 내가 빛나네. 가족의 화해는 완성되었다. 새해가 밝았다. 민준의 식당은 이제 LGBT 커뮤니티의 핫스팟이 되었다. 손님들은 사장님 책 봤어요. 라고 인사했다. 민준은 웃으며 국물을 따라주었다. 지훈과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매일 저녁 함께 요리했다. 형, 오늘 뭐 먹을까? 지훈의 장난에 민준은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었다. 민수는 연인을 만났다. 지방에서 올라온 또 다른 청년이었다. 사장님, 감사해요. 여기서 용기 얻었어요. 민주는 행복했다. 수미는 이제 활동가처럼 프라이드 모임을 주최했다. 우리 식당에서 이벤트해요. 식당은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경쟁 식당 주인이 소문을 퍼뜨렸다. 저기 게이 사장이래. 조심해. 손님 수가 줄었다. 민주는 불안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지훈은 안심시켰다. 아니, 진실이 이겨요. 그들은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입니다. 맛있는 국밥 드세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손님은 더 늘었다. 봄, 민주는 강연을 했다. 숨기다 지쳤어요. 이제 드러내요. 청중의 박수에 그는 울었다. 지훈은 무대 뒤에서 지켰다. 사랑해, 형. 여름, 여행을 갔다. 제주도 해변에서 민주는 여기서 결혼하자고 말했다. 지훈은 좋아요. 그들의 결혼은 소박했다. 가족과 직원들만 모였다. 어머니가 축복했다. 행복해라. 가을, 책 두 번째 판이 나왔다. 민주는 이게 내 인생이라고 썼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커뮤니티가 커졌다. 겨울, 15주년 파티. 민주는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모두가 안았다. 눈 내리는 서울,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시간은 흘러 민주는 40살이 되었다. 식당은 체인으로 확장되었다. 두 번째 지점이 홍대에 열렸다. 지훈은 매니저가 되었다. 형, 우리 제국이야. 민주는 웃었다. 사랑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오늘도 함께라고 약속했다. 민수는 결혼했다. 그의 결혼식에서 민주는 너 덕분에 나도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수미는 결혼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식당을 찾았다. 아이 데리고 올게요. LGBT 교육부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19살 소년, 태민. 그는 떨며 저 게이예요 라고 고백했다. 민주는 여기서 내 집이야 라고 안심시켰다. 식당은 피난처가 되었다. 위기, 코로나 팬데믹, 매출이 급감했다. 민주는 포기 안 해라고 직원들을 모았다. 배달로 버텼다. 지훈과 함께 밤새 포장했다. 함께라면 이겨. 회복 후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숨겨진 국밥, 민준의 삶, 전국 방송. 감동적 일하는 반응. 그는 스타가 되었다. 민준의 삶은 이제 공공재산 같았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비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이라고 답했다. 지훈과의 5년, 여전히 신선했다. 형, 늙어도 사랑할게. 민수는 작가가 되었다. 그의 책 지방에서 서울로가 히트. 사장님, 영감 주셨어요. 수민의 아이가 삼촌, 부르며 왔다. 민주는 내가 미래야라고 말했다. 새도전, 학교 강연. 아이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해라고. 한 아이가 저도 그래요 라고 울었다. 민주는 안았다. 겨울, 어머니의 병. 민주는 곁을 지켰다. 엄마, 미안해. 늦게 말해서
어머니는 내가 빛나서 좋았어 라고 떠났다. 장례식에서 지훈이 영원히 함께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지만 민주는 강해졌다. 그는 재단을 만들었다. 민준재단, LGBT 청소년 지원. 첫 모임에서 여기서 시작해 라고 말했다. 지훈과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영원히 서약, 한국으로 돌아와 채택 아이를 맞이했다. 5살 소년, 현우, 아빠, 부르는 소리에 눈물. 식당은 20주년, 스타 셰프들이 왔다. 영감 받았어요. 민주는 국밥이 내 무기라고 웃었다. 민수는 TV 출연. 숨기지 마세요. 그의 말은 수많은 이들에게 닿았다. 민준 45살. 현우가 자랐다. 학교에서 아빠 게일에 친구 말에 울었다. 민주는 그게 뭐 어때? 사랑이 중요해 라고 설명했다. 현우는 사랑해, 아빠. 지훈과의 삶은 안정. 함께 요리책 냈다. 사랑의 국밥. 베스트셀러. 위기, 정치인 반대, 동성 결혼 반대, 시위. 민주는 맞섰다. 인권은 기본, 언론에서 싸웠다. 승리, 법 개정, 동성 결합 인정, 민준과 지훈 재결혼, 거리에서 축하. 50살, 민주는 은퇴 준비, 식당을 지훈에게 넘겼다. 내 차례야. 지훈은 함께할게. 현우 대학생. 아빠들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마지막 강연. 삶은 여정. 숨기지 말고 걸어가. 박수 속에 그는 지훈 손 잡았다. 서울 골목. 여전히 국냄새. 민준의 삶은 완성되었다. 사랑, 용기, 가족. 그 모든 게 그의 이야기였다. 그